안녕하세요, 취미가입니다. 오늘은 루틴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루틴은 스쿠터 코업이라는 바이크 수입업체이자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공용 워크샵인데요. 저도 스팀 세차라든가 액세서리 장착을 이곳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촬영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초행길이라 한번 위치를 알아보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제 드림바이크였다가 제 실제 소장 바이크가 된 CBR 1000RR SP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바이크가 제 드림바이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일본 바이크 브랜드들에 대한 환상, 혼다라는 브랜드에 대한 환상, 좋게 말하면 환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선입견일 수도 있겠는데, 혼다는 믿음의 혼다, 기술의 혼다라고 해서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다의 4기통,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 물론 다른 일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믿음의 혼다의 4기통에 대한 큰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 규제하며 생산 단가가 높아서 4기통이 점점 설 자리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4기통을 한번 소장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제가 산 모델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고가이고 바이크 라이딩 스타일이 저는 캐주얼하게 가볍게 타기 때문에 알차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다음 모델 2020년부터 나온 트리플 R이죠. R이 3개가 붙은 이 다음 모델을 보고 혼다의 방향성이 속도를 더 높이고 무게도 좀 늘어나더라도 좀 더 퍼포먼스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죠. 저는 퍼포먼스, 특히 높은 마력은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경량화를 추구하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는구나. 2017년부터 19년까지 나왔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경량화와 성능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모델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된 거죠. 물론 시간이 더 길게 본다라면 미래에 나올 모델들은 더 가벼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전기 바이크가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 R 이후의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오면 몇 번이나 나올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 돼서 가장 최신 모델이 아님에도 지금 저의 바이크가 드림 바이크가 된 겁니다. 근데 혼다 바이크의 정책에서 혼다의 기술력은 최정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장에서의 혼다의 위치가 비싼 하이엔드 바이크를 적은 숫자를 팔아서는 운영이 안 되고 많은 수의 바이크를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급 파츠들, 사회 제품 중에서 이름도 있고 성능도 좋지만 역시 가격마저 높은 그런 고급 파츠를 제품에 적용하는 게 많지가 않죠. 이렇게 알차, 레이싱, 레플리카급 슈퍼바이크의 최고 라인에나 조금 사회 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혼다라는 브랜드의 다른 4기통들이 있지만 미들급에도 있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거는 CBR 1000RR SP였습니다. 특히 사회 제품뿐만 아니라 경량화를 위해서 티타늄으로 머플러 엔드라든가 연료 탱크를 만들어서 가볍게 하고, 올린즈, 전자식 서스펜션, 램보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계기판이 TFT 컬러 계기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혼다에서 이런 제품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트리플 R을 보고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연료 탱크가 티타늄이라는 점도 굉장히 변별력, 차별점이 있어 보였고, 사실 성능을 다 쓸 수 없을 수준이지만 올린즈 서스펜션과 브렘보의 브레이크, 그리고 계기판이 TFT 컬러 계기판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전체 다른 브랜드들 마찬가지로 이 컬러 계기판을 본 이후에는 그 전에 흑백이라든가 바늘 계기판에는 뭔가 시대가 지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전의 혼다 모델들은 같은 감동을 받기가 힘들고, 제 바이크나 새로운 트리플 R 정도만이 좀 최신식 기술의 사기통의 정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트리플 R은 너무 많이 멀어졌고, 그래서 지금의 바이크가 여전히 드림 바이크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얘기를 해보면, 일단 앞모습은 건담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탈리아 바이크인 두카티가 생각났습니다. 파니갈레 시리즈. 뭐 색깔도 그렇고 약간 눈매라고 하죠. 헤드라이프를 덮는 카울의 라인도 그렇기도 한데, 작은 크기. 두카티는 뭐 2기통 L-트윈이라 당연히 작고, 4기통 다른 알차들은 굉장히 폭이 넓은 전면부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이 CBR1000RR SP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였던 거죠. 그리고 전체 크기도 미들급 바이크처럼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발열이 굉장히 낮고, 머플러 소리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서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거의 다 충족시키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라든가 제가 알차에 대한 실용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바이크 그 자체로는 굉장히 제 이상과 가까운 바이크여서 소장 욕구라고 하죠. 이거는 100% 못 사용하더라도, 자주 못 하더라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게 생기게 만든 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가 제 드림 바이크였고요. 물론 역시 혼다다 보니까 고급 파츠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브렘보지만 마스터 실린더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전히 브렘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하지만 혼다에 대한 믿음? 기술의 혼다라는 환상 때문에 그 밸런스를 추구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밸런스를 제가 얼마나 느끼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8년식 CBR1000RR SP가 제 드림 바이크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소유하게 됐고요. 오늘 제 드림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의 드림 바이크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드림 바이크에 대한 기준들, 제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이크를 보시고 또 드림 바이크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